역사연구원 외래 교수이며 경희대 경영전문대학원 외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특별기구 대한민국의 인재요람인 서울대학을 꿈꾸고 있는 명산 관악산 자락의 관악구민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개인의 영광,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홍은식 박사 인사 올립니다. 다시 한번. 먼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애송하시던 시 한 편을 여러분께 바치면서 오늘의 주제 강의에 임할까 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나의 발자국 함부로 남기지 말자.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한 구절의 시를 먼저 바치는 이유는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부족한 저와의 짧은 만남이 이 나라 통일과 안보와 민방위에 관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안정과 더 나아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신 자녀 교육의 성공적 성취의 획기적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30여 분 동안만 세상 근심 걱정 모두 잊어버리시고 저와의 시간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김구 선생님께서 애송하시던 시 한 편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통일 안보와 민방위교육과 효행이 무슨 관계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저는 감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며 효행이 민족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다 라는 색다른 결론을 먼저 내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효자 효녀 원하시죠? 나 자신은 효도를 다 하지 못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아직도 아침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황혼의 낙조처럼 가슴을 눈시울을 젖게 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효자 효녀이기는 바라시죠? 네. 그러면 한번 그 바라시는 도수에 맞춰서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라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서 강의의 맥을 잡고 싶습니다.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시작!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충남 서상군 팔곡면 호리가 친정이신 분인데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하고 몸까지 흔드셨는데 그 도수에 맞춰서 자녀 자손들이 효자 효녀로 거듭나고 심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우리 구청장님의 고향이신 전남 한평군 대덕리 703번지가 고향이신 이 아버님께서는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울주군 언양면 평리가 친정이신 우리 오늘 파마까지 세워보신 우리 어머님도 방금 두 분이 부부가 아닌가 생각할 만큼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이랬단 말이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면서 도수와 열정에 맞춰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자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할 정도로 효자 효녀로 변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고 지금 처음으로 민족 문제 해결의 방안, 남북 문제 해결의 방안, 영호남 문제 해결의 방안, 이 사회의 무질서 해결의 방안, 가정평화를 해결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을 두고 이 세상 떠나시는 날 아무 걱정 없이 가실 수 있는 방안, 그건 효행에 있다라는 주장을 이 조국이 생기고 이 민족이 생기고 최초로 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인식을 공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문을 열어두시고 핸드폰을 꺼버리시고 자녀들 걱정, 갯돈 걱정, 나아가서 각 기관 단체 장들이신 만큼 속 썩이는 회원 걱정 신경 딱 끄시고 지금부터 23분 동안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외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라.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드려 가겠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말입니다. 미사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총탄만 왔다 갔다 해도요, 외국 자본의 한반도에 대한 투자는 뚝 떨어집니다. 한반도로 돌아오던 달러들이 방향을 바꿔서 도망갑니다. 금을 많이 쥐고 있는 가정이, 금을 많이 쥐고 있는 나라가 부국 강병한 나라이고 부자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대립되는 순간 바로 한반도로 들어오던 달러들은 도망갑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하고 있으면요, 들어오지 않으려 했던 달러까지 들어오고 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관광도 들어오고 물품도 들어오고 한반도의 수출량은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짧은 시간 동안 10초만 집중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어떤 나라도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한순간에 영토를 3,713만 5,500평을 3,713만 5,500평은 1억 2,276만 평방미터입니다. 이 엄청난 땅덩어리를 한순간에 얻어낼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토를 한순간에 3,700만 평방평쪽 3,700만 평이라는 엄청난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판에 여러분 2,400만 명이라는 인구를 순식간에 늘릴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기회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순간 한순간에 3,700만 평이라는 엄청난 땅덩어리가 우리 것이 된다니, 성깔 고약하고 부모님 속만 썩히고 마을의 문제와 투성이가 되고 그놈만 뜨면 모두 슬슬 피하는 망나니 동생도 형이 잘 포용하고 나도 버려서 사람 잘 만들면 대문 열 수 있고 술 끊게 할 수 있고 마약 붓게 할 수 있고 열심히 농사 짓게 할 수 있고, 이 망나니 동생을 아버지 재산날 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형의 능력입니다. 그 형을 위대한 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듣다가 좀 불현듯 이 사람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 사람이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더니 갑자기 남북 문제를 얘기하고 언제 효행 얘기하려고 그러냐. 관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대학을 품고 계시는 관악구는 대한민국의 두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대한민국 바뀔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 마시고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 한번 올 날이 이 세상 떠날 날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오실 땐 순서대로 오셨지만 가실 땐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유언장 다 준비해서 연습하고 있다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중에 한 분은 장난으로 부르셨어요. 장난으로. 에이, 한번 드러나 보자 말이죠.
유언장 한 장도 준비되어 계신 적 없고 연습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또 자녀들 상대로 한 번도 말씀 한번 나눠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괜히 가실 때 말씀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저기 거시기 저 무엇이냐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한마디 하세요.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약합니다.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나 간다잉.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한마디면 그 아이들의 평생은 걱정이 없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제삿날, 어머님 제삿날, 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는데 넌 기억나냐고. 아니 그냥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셨는데 거시기 무엇이 어떻게 하시고 가셔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평상시 연습하세요.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라. 마지막 말씀 우렁차게 외치고 나 간다잉. 좋지 않습니까? 자, 그 순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외쳐보시죠.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라.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라. 나 간다잉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때만 하시는 거지. 아시겠죠? 네. 잔칫날도 여러분 생신날도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 나한테 선물 준다고 가져왔지만 나도 너희들께 주고 싶은 게 있다. 아따 우리 엄마가 오랜만에 뭘 주려고 하냐. 우리 아버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냐고. 주변에 보기 가진 건 없으신데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아시겠죠? 자, 다시 남북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순간에 3,700만 평방미터가 아니라 3,700평이라는 엄청난 땅덩어리가 오면 돌 수 있는데 전쟁 한 번 하지 않고도 2,4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순식간에 늘어나가지고 현재 들끓고 계시는 저 말씀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분들 대신에 말 잘 통하는 우리 민족끼리 일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방치하냐니. 그런데 현재는 통일도 안보도 민방위도 모두 남북을 대립관계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을 대립관계로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니. 그래도 감이 안 가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열심히 일하셨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내일도 열심히 일하시고 죄송한 표현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일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 2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1번 미국이고 2번이 현재 중국이냐 일본이냐 기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이 잘만 화해하고 협력하면요 넘버 2는 확고 부동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하는 분께 말씀드리죠. 자, 다시 15초 집중. 자, 지금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경남, 울주군, 안양면, 평리 출신하고 그리고 충남, 서산군, 800만, 모리 출신하고 전남, 안평군, 군남면, 대덕리군 이 세 분은 여전히 집중을 못하신 이유는 초등학교 때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집중을 해야 자녀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손주, 손녀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북한 저 오른쪽으로 가면 블라디보스톡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그곳을 노다지다 그랬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천연가스가 관악산 물보다 더 흔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악산 물 떠서 세수하시고 돈 내신 적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곳엔 천연가스가 관악산 물보다 흔하다니까요. 관악산의 돌보다 흔하단 말입니다. 그 천연가스를 끌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대통령하고 합의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원래 원하고 바라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우리 가스비 엄청난 상상도 못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부산까지 파이프가 연결되면요 일본 놈들은요 체면이 없는 놈들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일본 출신들 계시면 이게 일본의 nom자를 붙이는 이유는 똑같은 정범 국가인 독일도 있는데 독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고 지금도 죄송하다고 하는데, 일본 놈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절대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 청춘과 처녀성을 그놈들한테 끌려가서 당해버리시고 평생을 한 맺힌 삶을 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셔도 조의 표하는 놈은 없습니다. 보상은 못하겠대요.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놈을 붙여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면 불구하고 그놈들은요, 부산까지 러시아의 천연가스 관이 부산까지 오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냐 하면서 시스레 이랬으네 라고 하면서 실례합니다. 좀 이 가스관 좀 옮겨가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게요 라는 말을 일본말로 흘러들여요. 이놈들이요. 자, 일본말을 잘 못해서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거 아닙니까? 싫어 이 자식들아. 그러면 이놈들 어떻게 하는 놈들이냐면, 해저 터널을 가스관용만 놓지 않고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게 해드릴게요. 그 모든 비용을 우리 일본국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할 놈들이 일본 놈들입니다. 그 놈들은 체면이 없다니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중국인들을 세워놓고 칼로 찔러가면서 훈련용 도구로 삼았던 놈들이 그 놈들이고요. 미국을 상대로는 진주만을 순식간에 막 쏴버리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을 살상하거든요. 최대의 피해는 한반도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리는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천연가스관이 부산까지만 오면 일본 놈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해저터널을 넣어서 가스관도 가져가고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모든 비용을 할 놈들이라는 걸 이홍은식은 역사와 민족 앞에서 먼저 선포합니다.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인 관악구민을 상대로 말씀드리냐, 예를 들어 역사와 민족 앞에 말씀드리는데, 그 순간이 오면은요, 그 가스관 통과에 따른 이용 요금만 받아도 여러분들이 곤히 잠들어 계시는 순간도 대한민국의 GNP는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GDP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스관 오면서 가스관만 올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올 수밖에 없는 작업이 철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의 좌측 끝에 신의주가 있습니다. 중국 가서 오신 분들 단동이라고 하시죠? 단동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철도가 연결되고 그 철도가 한 가닥은 중국 남방으로, 한 가닥은 중국 북방으로, 한 가닥은 중앙 중국을 통하여 유럽으로 뻗치는 순간 평생을 열심히 일한 유럽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은 당연하겠지만 유럽 사람들의 기본적 사고는 내 재산 모아서 부동산으로 놔두겠다 아니라 일주일 일하고 여행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1년 최고의 순간을 2개월, 3개월 빼서 여행하는 게 목적인 그 사람들은 유럽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백두산 보고, 금강산 보고, 관악산 바로 보고, 관악산 꼭 끼어드셔야 되겠죠. 이제 서울대학 구경하고 관악구청 7층에 가서 차 한잔하고, 여러분, 수원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일부는 목포로 일부는 부산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수원을 꼭 거쳐가야 됩니다. 제 집이 수원입니다. 여러분, 수원엔 정조대왕의 얼이 숨겨있는 개혁정치와 대통합정치의 혼이 실어있는 것이 수원입니다. 저는 홍원이 싶고 정조대왕의 어머니는 해경궁 홍씨고 저는 풍산홍가로 같은 족보입니다. 그래서 수원을 꼭 통과시켜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포로 뻗고 부산으로 뻗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아십니까? 전 세계에 일본 상품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북한에도 일본 상품이 넘친다니까요.
그러면 일본 상품을 여러분이 일본의 회사 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소니 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사니오 사장이라면 엄청난 돈 들고 배로 실어가려니까 열차에다 딱 실어놔보랍니다. 해저터널 맞지요? 해저 열차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해저 열차를 못 놔도 부산까지만 트럭으로 운전하고 부산에서 열차를 실어서 러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일본 상품은 모두 한반도를 관통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되거든요. 운송비가 상상을 초월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놈들은 체면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 상품 통과하지, 일본 관광객 입도 통과하지, 전 세계 미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관광객들이 한반도를 통하여 움직이게 되면 일본은 일본 구경 가겠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그림은 누가 협조해야 됩니까? 북한이 협조해야 됩니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그림이 나올 수 없어요. 죄송한 편이지만 망나니 동생도 잘 설득해서 아버지 제삿날 그릇 날라다니지 않고 심지어 귀 물어뜯지 않고 제사 잘 지내는 형님이, 그 형님이 훌륭한 형님인 겁니다. 저희 동네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집은 제삿날마다 형제간에 싸워요. 어쨌든 귀를 물어뜯어가지고 제삿날 전에는 귀가 온전했는데 제사 끝나 보니까 동생 귀가 이만큼 나왔더라고요. 그 형을 저는 지금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잘 되질 않고 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순간 잘만 하면 3,700만 평방미터라는 땅덩어리도 생기고 인구 2,400만 명이 한꺼번에 생기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물동의 유통기지가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관광객의 80%가 한반도로 몰려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을 수 있는 세계 넘버 2 심지어 넘버 1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저 북한을 잘만 활용하면, 중요한 사실은 북한을 추종하면이 아닙니다. 북한을 뭐하면? 활용하면 가능하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엄청난 일이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불가능하냐? 남북 대립적 관점에서 모든 걸 깔고 있습니다. 북한을 타도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굶어서 죽여버리든가 저들끼리 난리나서 그냥 폭삭해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안에서 쿠데타가 나버리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북한 활용 못한단 말이에요. 천연가스가 있어봤자, 유럽연합이 북한을 통하여 일본으로 가고 싶어봤자, 일본 놈들이 체면 불구하고 한반도 이용해서 상품 한번 전 세계로 보내봤으면 해봤자 북한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더 큰 문제는 남한 내부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는 호남 출신도 계시고 영남 출신도 계시는데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냐면 전국에 김해김씨 천지거든요. 김해김씨들이 호남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막 영남 욕해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조상의 혈토의 고향은 김해에 있는데 불행한 역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안동 풍산홍가거든요. 저는 호남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호남도 욕 못하고 안동도 욕 못하고 영남도 욕을 못합니다. 경기도에서 31년을 살았거든요. 네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한반도. 이렇게 메뚜기 맛만 나라에서 세상에 김해김씨가 호남에 살고 있으면서 영남을 욕하고 안동 풍산홍가가 호남에 있으면서 영남을 욕하고
전준희 씨들이 영남에 살면서 호남을 욕하는 게 뿌리째 찾아 올라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저는 그러므로 지역감정은 넓은 의미의 정신병이다.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라의 통합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대한민국의 두뇌 타오십니다. 여러분의 이 호응은 역사와 민족 앞에서 큰 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찢어진 나라 하나로 합할 길이 있느냐? 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 때 완전히 찢어져 있었거든.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 때 완전히 찢어져 있었는데 이 찢어진 독일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 이름이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루돌프 스멘트란 사람입니다. 이 스멘트란 사람이 애우기 좀 그러면 시멘트라고 하세요. 이 시멘트는 자갈과 콘크리트와 모래들을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독일 사람 이름 하나 외우죠. 시멘트. 한번 따라서 해줘. 시멘트. 이 시멘트란 사람이 원래는 스멘트예요. 이 시멘트란 사람이 말하기를 만인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면 그 전체도 불행하고 개인도 불행할 만큼 만인이 서로 자제하고 협력하면 개인도 잘 되고 전체도 잘 된다. 그러려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모두가 동의할 만한 가치다고 말이에요. 그 가치가 있어야 모두가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영남과 호남과 남한과 북한 모두가 그래 그건 부인할 수 없어. 그건 맞는 소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가치나 이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체사상은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너무나 우월적이고 훌륭하지만 북한 사람들한테 내밀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래요. 그렇게 이념 무장이 됐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면 남한과 북한과 영남과 호남과 노사,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이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효행입니다. 북한에 효자가 있냐고요? 제가 유심히 김구 선생님 남북 공동사업자 가서 봤습니다. 퇴근길에 어린아이 손을 잡고 퇴근하는 여인의 모습 속에 깃든 평화를 봤습니다. 남한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이 자기 부모님 놓고 왔다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엄마 다시 모시고 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자식들 놔두고 탈북한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뼈골 빠지게 돈을 투자해서 북한에 갇혀있는 자식들을 끌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불효자식 비율이 남한보다 높지 않다. 북한은 효자 비율이 결코 남한보다 낮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태도가 좋으시면 10분 안에 끝내면서 그 북한의 선량한 인민들이 부르는 최고의 열창곡을 들려드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효행은 북한 지역에서도 공감하는 철학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한평분, 울주분, 영광분 다 계시고 충남, 서산분 다 계시지만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라는데 싫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 이런 사람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자, 효자들은, 효녀들은 일단은 부모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집에서는 순종하다가 집 나가자마자 야, 나 세상 만났다. 너희 새끼 이리 와봐 해서 막 지어받고 칼부림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곧 자기 부모님들이 근심 걱정 투성해야 되는데 한 방 날려버리고 싶은 놈이 있어도 머리끄리를 잡고 흔들어버리고 싶은 년이 있어도 효자 효녀들은 부모에게 근심 걱정 주지 않으려고 꽉 참으면서 생각합니다. 어머니만 아니면 너를, 아버지만 아니면 너를 이러면서 살아가는 효자 효녀는 사회 평화의 원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효자 효녀는 사회 평화의 원동력이다. 맞으면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중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방송통신고 다니면서 험한 세월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를 보시다시피 딱 고고장, 라이트장, 캬바레 가기 괜찮은 몸매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육남매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신 나의 어머니, 어머님만 아니면 저 여자의 유혹에 따라서 뺑뺑이도 돌고 싶지만 아니죠. 어머님 그 생각에 노동자 생활하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부조리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단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구타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흉기로 상대를 향 또 부조리한 군생활하면서 참호 속에서 근무하는데 얼차려지는 고참 뒤통수를 총 개머리 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도 어머니, 엄마 때문에 참 이렇게 효자 효녀들은 자신을 자제하고 협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들립니까,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효자 효녀들은 사회 평화에 기여할 수밖에 없으며 그 효자 효녀들은 결단코 민족 문제 앞에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효자 효녀는 사회 평화의 원동력이다 보니까 민족 통합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효자 효녀 되는 만드는 방법이 어딨냐? 이게 짧은 7분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모각 박사고 정해진 시간에 제가 정해진 멘트를 잘 빨리 전해야 되니까. 효자 효녀 만드시려면 먼저 가정 안에서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 적지 않으셔도 여러분 현재 하시는 건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남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부인한테 말씀 함부로 하면 결단코 효자 효녀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동감하시면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람이 남편 얼굴 볼 기회도 별로 없으니까 밥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거든. 여보 이것이 저저라면 시끄러 있어. 당신 뭘 한다고 말했어. 밥이나 먹어. 그래 보신 적 있는 분들은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엄마가 존중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존중되지 않고 효자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더 엄청난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걸 듣는 아이들은 가슴이 쓰라립니다. 왜 쓰라린 줄 아십니까? 그 속엔 우주가 들어있고 그 속엔 온천하보다 귀한 천부적 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뱃속에 있다 나온 적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있다 나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녀들은 엄마와 더 친합니다. 말로 하든 안 하든 근원적으로 엄마가 살기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으면 자녀들은 상처받는다. 그러면서 일기장에 써서 언젠가 아버지 복수할 거야 라고 쓰지 않지만 혼 속에 저장돼요. 저러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남잖아요.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엄마한테 쌀쌀맞게 굴었던 아버지의 평생이 생각나서 용돈 보내드렸잖아요. 전화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효자 효녀 만드시는 첫 번째 지름길은 밥상에서 부인을 존중해줘요. 어떻게 존중해 주셔야 되느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시작.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따라서 하지 않는 분들이 큰일이에요. 아들들한테 가르치시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절대 거기서 반찬 투정하면 안 돼요. 아이고 맛있네. 잘못하고 타졌어도 그래도 맛있네. 이게 효자 효녀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식사 후가 중요합니다. 딱 먹자마자 식당 아줌마 버릇이 저 리모컨, 신문, 담배 안 된다니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치워야 돼. 또 공감하시면 박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점을 찍어버려요. 점을. 어떻게 점을 저는 찍느냐? 상 딱 치우고 커피 한 잔을 타서 집사람한테 갖다 주는데 이렇게 들고 가지 않는다니. 잔 받쳐서 두 손으로 차 한잔 하시지요. 이게 말입니다. 효자 효녀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왜 효자 효녀 만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 제 넘버 2 국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병질적이고 정신병적인 영원함의 대립을 극복하고 노사의 대립과 보수진보의 대립을 극복한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아름다운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셔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 같은 인생 떠나는 날 유언 연습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멋있는 엄마의 삶이 끝나고 있습니다. 멋있는 아버지의 삶이 끝나고 있습니다.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라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알겠지? 간다잉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엄마들은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나한테 하는 것 이상으로 엄마한테 해야 된다. 네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엄마한테 하는 것에 달려있다. 나는 그 다음이다. 라는 아버지를 자식들이, 아버지 별걸 이렇게만 알고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자 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 아이들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니까요. 자연의 섭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알고 보니 훌륭한 분이네. 말은 안 해도 일기장에다가 놨어도 아버지 훌륭하네. 엄마를 높이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두 번째는 높여주면 나는 더 높아진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상대를 높여주면 나는 더 높아진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없는 시간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엄마가 우선이다.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 얘기해야 됩니다. 너 자식아, 우리가 너 나오라고 신청서 쓴 바도 없지만 네가 너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갈 때마다 네가 커져가지고 너 뱃속에 이 자식아 똥 안 나와가지고 이 자식아 병 못 볼 때 얼마나 불편하냐. 너희 자식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자식아 10달 때까지 있을 때 너가 엄마 죽을 뻔했고 낳는 순간은 죽느냐 사느냐의 길에 선들났어. 그런데 너가 엄마가 자식아 재활용 쓰레기 하나 버리고 오란다고 해갖고 이 자식아 안 가거나 좀 이따 간다고 하거나 말이야 동생 시키라고 하거나 그럴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여인이야 임마. 라는 얘기를 들려주시기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용돈을 매개로 그 강의 10분만 들어봐라 그러시잖아요. 제 이름은 홍원식입니다. 핸드폰 번호도 오픈할 테니까 그런 자식들 정말 문제 있는 놈들은 번호를 주시면 딱 틀어잡고 3분 만에 효자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가서 저도 어서 가고 싶은데요. 저도 기다리는 사람 많고 가고 싶은데요. 이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애국운동이요. 이게 독립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독립된 나라의 독립운동이냐고요? 아닙니다. 남북은 아직 분단돼 있고 분단된 상태는 아직 독립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 효녀를 만들려면 밥상에서 먼저 부인께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엄마가 더 위대하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효자 효녀 만드시려면 따라서 하십시오. 성적보다 성품이다. 여기서는 속으로 아닌데요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도 성적보다 성품이다. 한 번 더 성적보다 성품이다. 애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등생들이 효자일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1등 하는 놈들 서울대 간분도 계시고 고천장님도 서울대 나오셨지만 고천장님 빼고 서울대 출신들이 효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성적 지상주의하에서는 절대 효자 효녀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얘기해야 됩니다. 공부 좀 못하는 아이에게도 너는 성적은 이래도 성품이 훌륭하니까 성공할 거야 그래야 돼.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아 이 성적이 뭐냐 이 자식아 라고 하는 애들은 성적도 나빠지고 성품도 나빠져버려요. 한번 알아서 하시죠. 성적보다 성품이다 라고 저는 아들 셋을 키웠더니요 애들이 죄송합니다만은 다 여자라고요. 큰놈이 한번 지금 엄마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라겠는데 안 버렸어요. 추석 전날 추석날 제가 가정의 평화를 깰 수는 없잖아요. 추석 다음날 처갓집에 갔습니다. 수원시 평동에. 너 나 좀 봐야 되겠다. 아침 8시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침 밥 먹고. 너 엄마 쓰레기 버리지 않았다고 하더라. 추석 전날. 너 엄마가 하늘이야 우리 집사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방치하겠니? 대화 좀 하자 라고 하고 따로 한 아들이 제 뒤를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걸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밤 8시까지 걸었습니다. 몇 시간 걸었죠? 12시간 걸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비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따라오고 있는 아들입니다. 10시간이 넘어가니까 허벅지가 마비돼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지만 쩔뚝거리면서 걸었습니다. 온몸으로 엄마가 위대하다. 엄마한테 그러면 이렇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그래 이놈 데리고 도착한 게 14시간 만에 도착한 게 화성군 서시 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점을 찍습니다. 내가 너 용돈 준 거 뭐 얼마 갖고 있냐? 2,700원. 내 돈 다 줘. 나는 이 나이에 다시 걸어서 돌아갈 힘이 없다. 그 돈은 나는 차 타고 돌아가야겠고 너는 걸어서 다 받아서 제가 옵니다. 애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칠흑 같은 밤에 100리를 걸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와버리면 안 되죠. 15분 있다 갔습니다. 가니까 애가 울고 있더라고요. 2,700원 다시 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제 아들 24살 먹은 믿음이 저한테 포옹도 잘하고 제 엄마한테도 사근사근 잘하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라면 언제나 잘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효행이 만복의 근원이다. 높여주면 더 높아진다. 조국도 사회통합도 민족도 여러분 가정도 모든 통합과 승리와 성공의 비결은 효행에 있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수업 태도가 너무나 좋으셨기 때문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고요. 북한의 군부 세력은 인류 최악의 존재지만 착하고 성품 좋은 우리의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여 시베리아 천연가스가 관악을 지나서 수원을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목포로 부산으로 그래서 전 유럽의 관광객들이 러시아의 관광객들이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반도로 밀려들고 일본 놈들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계속 사용해야 되고 일본 관광객들 또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민족이 3일간 내내 잠을 자고 놀고 먹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세계 넘버2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엄청난 축복의 한반도를 만드는 길 현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남북과 영원함과 보수진보를 어우러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 가치 효행, 이 효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한데 아침 밥상부터 시작하자. 따라가시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차 한잔 드시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 엄마는 목숨을 걸고 너를 위해서 살았다. 엄마가 하늘이다. 따라서 엄마가 하늘이다. 좀 더 세게 엄마가 하늘이다.
여러분 마지막 가시는 날 뭐라고 유언하셔야 되죠? 시작! 효행이 만복의 효론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시어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홍원식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30초 동안 이 노래 불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여러분께 바치면서 저 홍원식 물러갑니다. 혹시 번호 적으실 분들은 부청장님 비서실에 핸드폰 번호 확인하시고 우리 자식은 정말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이라는 북한 서민들이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눈물이 있네.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그런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부와 우리 용필부청장님과 여러분들의 효자 자손들이 무한 번성 자손만대 영원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